자,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는요. 바로 스페이스X가 꿈꾸는 미래의 가치, 그 엄청난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1조 5천억 달러입니다.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?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2천조 원에 달하는 돈이에요.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잠시 이 숫자가 갖는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죠.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. 바로 스페이스X가 2026년에 IPO,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할 때 목표로 잡은 기업 가치입니다.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역사상 손에 꼽히는 그런 금융 이벤트로 기록될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보세요. 역대 최대 IPO였던 사우디 아람코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요. 지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엔비디아나 애플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거잖아요. 정말 대단한 포부죠. 자,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로켓 만드는 회사가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.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, 바로 스페이스X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 플라이휠이라는 게 한번 돌기 시작하면 관성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바퀴잖아요. 스페이스X의 사업 구조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. 각 사업이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거죠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전략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입니다. 일단 첫 번째, 재사용이 가능한 펠컨 라인 로켓으로 발사 시장을 거의 싹쓸이합니다. 두 번째, 이렇게 압도적인 발사 능력을 이용해서 스타링크 위성을 엄청나게 아주 싸고 빠르게 쏘아 올립니다. 그럼 세 번째, 이렇게 깔아놓은 스타링크가 전 세계에서 가입자를 모아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는 말 그대로 현금 창출 기계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바로 이 돈으로 뭘 하느냐?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, 스타쉽 개발에 전부 쏟아붓는 겁니다. 어때요? 정말 기가 막히게 우아하고 강력한 선순환 구조 아닌가요? X65,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? 바로 스페이스X가 2025년 딱 1년 동안 성공시킨 궤도 발사 횟수예요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, 모든 기업이 쏜 로켓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발사 시장을 그냥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압도적인 숫자죠. 자, 그리고 이 매출 비중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면요. 정말 재미있는 걸 알 수 있어요. 스페이스X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로켓 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. 전체 매출의 67%, 거의 3분의 2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에서 나와요. 그러니까 회사의 뿌리였던 발사 사업은 이제 일부가 됐고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의 돈줄, 그러니까 재정적인 심장 역할을 하게 된 거죠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가입자 수 증가하는 것 좀 봐요. 2023년부터 25년까지 이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딱 보이죠.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이 숫자, 45억 달러? 스타링크가 워낙 돈을 잘 벌어주니까 회사 전체가 2024년에 순이익을 냈는데 그게 무려 45억 달러라는 거예요. 와, 이게 적자 투성이었던 우주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죠. 그리고 스타링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그냥 외딴 지역에 인터넷만 깔아주는 게 아니고요. 이제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, 바다를 가르는 배, 심지어는 정부나 국방 분야 같은 아주 돈이 되는 시장으로 파고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를 그냥 로켓만 쏘는 회사에서 돈 잘 버는 글로벌 통신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시킨 1등 공신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? 스페이스X의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, 바로 스타쉽입니다. 펠컨9도 진짜 대단한 로켓이었잖아요. 그런데 스타쉽은요, 이건 그냥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. 비교가 안 돼요. 한 번에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짐의 양이 6배 이상 늘어나고요. 재사용도 펠컨9은 1달 로켓만 됐는데 이건 로켓 전체를 다 닫습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? 발사 비용은 오히려 목표치가 3분의 1 이하라는 거예요. 이게 그냥 성능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고요. 아예 우주 운송이라는 판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는 겁니다. 게임 체인저죠. 그리고 이 스타쉽의 잠재력을 100%, 아니 200% 끌어올릴 비장의 무기가 바로 궤도 제급유라는 기술입니다. 쉽게 말해서 우주의 주유소를 차리는 거예요.
일단 연료탱크 스타쉽을 궤도에 띄워놓고 화성으로 갈 스타쉽이 거기서 연료를 가득 채워서 떠나는 거죠. 마치 장거리 비행 전에 비행기가 공중 구뷰를 받는 것처럼요. 이게 성공해야만 진짜로 인류가 화성에 가는 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아직 아무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기술적 숙제이기도 하죠. 스페이스X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?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깨달음이었어요. 아니, 로켓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자재 비용은 전체 가격의 3%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? 이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.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잖아. 그래서 엔진부터 로켓 동체까지 핵심 부품은 싹 다 직접 만들어버리는 수직적 통합 전략을 쓴 거죠. 이게 바로 아무도 스페이스X를 따라오지 못하게 만든 진짜 비밀병기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스페이스X가 그리는 아주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죠. 하지만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확 틀어보겠습니다. 과연 이 엄청난 가치 평가, 이게 합리적일까요?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는 대체 뭘까요? 62배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. 바로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는 겁니다. 스페이스X의 목표 기업 가치를 2020년 예상 매출로 나눈 값이죠. 자, 이 차트를 보시면 62배라는 게 얼마나 좀 비현실적인 숫자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보통 잘 나가는 기술주들 평균이 한 25배 정도거든요. 그거보다 2배가 넘어요. 보잉 같은 전통 항공우주 기업하고는 뭐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? 일단 아직 해결 못한 기술적인 문제들, 스타쉽이 대기권에 다시 들어올 때 버텨야 하는 내열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궤도 재규뷰 같은 것들이 있고요. 또 미 연방항공청 FAA하고 계속 부딪히는 규제 문제도 있죠. 발사 허가 받는 게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디어 제대로 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. 바로 블루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이죠. 이 모든 걸 다 뚫고 완벽하게 성공할 거라는 가정, 그 위에 지금의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서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스페이스X의 IPO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스페이스X는 이제 우주로 가는 길을 독점했다. 스타링크라는 돈 찍어내는 기계도 가졌고 국가 안보에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. 앞으로 궤도 AI 같은 새로운 시장도 열 거다.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. 반면에 비관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아니, 이건 가격이 너무 비싸다. 완벽한 성공을 전제로 한 거품이다. 기술이나 규제 문제 때문에 분명히 발목 잡힐 거고 이제 경쟁자도 나타났다.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게 일론 머스크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반박하는 거죠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건 뭐 거의 수직 상승입니다. 2024년 말에 3,500억 달러였는데 1년 만에 8,000억 달러가 됐고요. 거기서 또 1년 만에 1.5조 달러, 거의 2배로 뛰겠다는 거잖아요. 정말 믿기 힘든 성장 속도입니다. 결국 스페이스X에 투자한다는 건요, 단순히 이 회사의 재무제표나 성장률을 보고 투자하는 걸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건 어쩌면 인류가 과연 이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서 여러 행성에 거주하는 다행성 종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, 그리고 그 미래로 가는 문을 바로 스페이스X가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담대한 베팅이 아닐까 싶습니다.